레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 모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7년) 전의 일입니다. 친한 후배가 자살 추정으로 죽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철길로 들어가 죽었는데 그 철길이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 집에 전화해서 후배 집에 조상이 있어서 늦는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후배의 집이 수도권이긴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나 집과 그다지 가깝지 않아서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자정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0시면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라 전 당연히 주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들어오지 마! 평소에 많이 늦는다고 말씀드리면 기다리지 않으시고 주무시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화가 나신 건가? 하고 전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손만 나올 정도로 조금만 여시더니 제게 굵은 소금을 마구 뿌리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상갓집에 다녀와도 소금을 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 그게 이상해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 그러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네 뒤로 하얀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애가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흐릿한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소금 들고 너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추상집에 가면서 어머니께 누가 죽었는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네 집에 조상이 있어서 라고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후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죽은 후배는 야구 모자를 즐겨 썼습니다. 우리는 친한 선후배일 뿐이었지만 몇몇 친구들이 지게 말했었습니다. 그 후배가 절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저도 가끔 이 아이가 날 선배로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의심했지만 결국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후배가 어머니의 꿈속에 나왔던 게.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아는 형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댁은 산골이라서 도심지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합니다. 보통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법한데 형님은 휴가 날짜 하루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셨는지
심야에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께선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려고 하는데 그 여잔 미동도 않고 여전히 형님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지그시 말이죠. 형님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왠지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 순간 귀신이다 싶어서 온몸이 떨렸다고 하네요. 형님은 기싸움에서 지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술김에 욱해가지고 쳐다보지 말라고 여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하지만 그 여잔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형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더더욱 무서워져서 형님은 더 큰 소리를 쳤고 쳐다보지 말라고! 여자는 형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귀신을 잡고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않고 형님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결국 형님은 겁을 집어먹고 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도 그 여자는 집까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형님은 일어나서 도심지로 놀러 가려고 언덕을 지났는데 거기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그게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연관이 있나 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형님은 뜨끔했지만 그거 참 나쁜 놈일세 하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강원도 모사단의 포병부대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우선 이야기에 앞서 155mm 견인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155mm 견인포는 평소에 보상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무덤처럼 생긴 곳에 두고 실제 북한의 부대를 항상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가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날의 바람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목표 지점이 달라져서 4시간에 한 번씩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재원 장입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저에게도 재원 장비 근무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매 4시간마다 하는 것이기에 새벽에도 어김이 없었죠. 그렇게 첫 임무가 새벽 2시. 6개의 포상을 돌며 포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임 한 명과 같이 근무조가 짜였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랜턴 하나를 들고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겁이 많이 없는 데다 집도 시골이라 밤길이나 어두운 숲속 따위는 별 생각 없이 잘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당시가 처음이었지만 전 낮에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잘해나갔습니다.
상황실에서 받은 재원표대로 방향 포경을 보고 좌우를 맞추고 팔꿈치 포경을 보고 상하를 맞추고 아참, 여기서 포경은 망원 조준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6포부터 5, 4, 3 이렇게 하나하나 재원을 장입해 갔습니다. 그리고 2포 앞에 갔을 때 낮에 선임들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포에 귀신이 있어서 안 가는 게 좋을걸? 새벽에 이포에 가면 랜턴이 저절로 꺼진다? 오래전에 이포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있어. 하지만 전 그다지 개의치 않으며 이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랜턴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말로 꺼지잖아. 배터리가 다 된 건가? 당시 약간 놀라긴 했지만 전 침착하게 재원 장입을 하려고 포로 다가갔습니다. 포에는 영구 발광하는 방사능 장치가 있어 불빛이 없어도 재원 장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향 포경에 눈을 갖다 대고 좌우를 맞추고 상하를 맞추기 위해 팔꿈치 포경에 눈을 가져다 대는 순간 전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엉덩방아를 찢고 그대로 뒤를 돌아 막사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간 것 같습니다. 팔꿈치 포경을 들여다보는데 포경의 반대편 포신의 끝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목이 꺾이면서 고개를 비틀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커다란 눈으로 날 뚫어지게. 그리고 이건 다음날 들은 이야기인데 부대에선 새벽에 이포 재원 장입은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은 데다 오래전에 이포에서 귀신을 보고 정신을 놓은 사람이 나와서 신병한테도 그것만은 절대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저랑 제 옆자리 언니가 회사에서 겪은 일을 써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 빌딩에 있습니다. 각 층마다 비상계단이 두 곳이고 각각 통하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가려면 엄청 무거운 철문을 두 개를 밀고 나가야 하는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문과 문 사이에 2m 정도의 좁고 긴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방음이 완벽해서 담배를 피면서 회사 상사 뒷담화를 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왼쪽 비상계단이었는데 저랑 동료들은 하루에 2-3번씩 이곳에 모여 담배를 피웠고 그날은 저랑 제 옆자리 A의 선배만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는 센서 등이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불이 꺼지는 방식이라 보통은 담배를 피러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가만히 서서 피고 있으면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개 피를 다 피워갈 때쯤 꺼졌던 센서 등이 갑자기 팍 하고 켜지더니 미친 듯이 깜빡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엔 저랑 A 선배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 사람들의 말로는 그곳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끔씩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그래.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바람소리가 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다들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상계단은 화장실 바로 옆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가 뒷담화하기엔 최적이라 계속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제법 오던 날이었는데 A 선배가 출근을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13층을 눌러 13층에서 잘못 내렸습니다. A 선배는 1층 위가 사무실이니 비상계단으로 걸어서 올라오기로 하고 평소 저희가 자주 쓰던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층에 도착해서 비상계단 문을 열자마자 A 선배는 온몸의 털이 다 곤두서는 것 같이 놀랬다고 합니다. 문 안쪽에는 위에서 설명한 불이 켜진 좁고 긴 2m가량의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보일러 설비실처럼 천장에 파이프가 빽빽히 얽혀 가로 세로 몇십 미터 되어 보이는 깜깜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비상계단 바로 옆이 설비실이 있기에 혹시 그쪽으로 잘못 들어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둘러보았지만 절대 구조상 그쪽으로 갈 수 없고 이곳은 비상계단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란 A 선배는 15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벌벌 떨면서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그쪽으로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A 선배는 사무실에 와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팀장님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14층 중에 특히 그 비상계단 바로 앞에 오실은 한두 달이 멀다 하고 사무실이 바뀐다고. 뭔가 안 좋은 문제로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은 그 호실 바로 옆에 있어서 다들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업무 중 급한 전화가 와서 제가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 사무실 입구 근처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오려는데 잘 안 열리는지 문이 철컹철컹 하고 흔들리더군요. 사무실 문이 레버형이고 번호키를 쓰는지라 그냥 손잡이만 아래로 내리면 문이 바로 열리는데 왜 흔들지? 싶었지만 그때 전 급한 통화 중이었고 또 제가 나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문 밖에 제 통화 소리를 듣고 장난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컹거림은 제가 통화가 끝날 때까지 철컹거리기에 전 문 안쪽 사람을 놀래켜줄 생각으로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순간 머리털이 삐쭉 서더군요. 그 안쪽에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는 중문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철컹거리던 게 분명 사람이었다면 제가 들어오는 동안 중문을 통해서 나간 후 문을 닫고 착석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옆자리 A 선배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가끔 담배 피고 사무실로 들어올 때면 뭔가 안개 같은 게 따라 들어오는 기분이 든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선배가 평소에도 육감이 좋고 직관도 예리한 사람이어서 전 그 말을 듣고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그 선배가 본 검은 방의 정체와 14층 비상계단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 미스테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겪은 일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혼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구를 놓은 상태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만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으로 밀쳐진 상황이었고 누군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손을 밀치려고 하는데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목이 뒤로 꺾여서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전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빠졌고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떨어져! 시어머니는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꿈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분명 가해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요.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꿨나 보다 하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고모가 낯선 사람이 온다고 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고모님께서는 이북에서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6.25 때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을 뵙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1년 후쯤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없어서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서 유골가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고모님께서 새 식구가 와서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 고모님께서는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혼자 쓸쓸히. 그래서 꿈속에서 목이 꺾여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엔 무서웠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 짧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